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능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강의는 수능 영어 특강 파트 1의 9번째 강의입니다. 2021학년도 39번 문장 삽입의 문제로서 이 문제는 간접쓰기 문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간접쓰기라는 용어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간한 학습방법 안내라는 자료에 보면 이와 같이 간접쓰기라는 개념이 나오고 교육부도 보도자료에서 간접쓰기 문항은 글의 흐름, 글의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문단 요약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의 수능 영어 특강, 특히 파트 1의 2021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분석과 독해 방법은 제가 강의객 안내라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로 보면 이와 같은 한 문장이 제시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5개의 공간 중에 어느 하나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배점이 3점으로서 조금 비중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이런 책의 이 부분에서 출제되었는데 전체 문단이 나온 게 아니고 마지막 문장은 생략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의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검토해 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노트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메모, 편지, 쪽지 등 명사로도 사용되지만 이 문장에서는 동사로 사용해서 주목하다를 의미합니다. 즉, 이 문장은 명령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라이트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커피라이트는 지적재산권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 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xpressio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2개의 사전에 이런 뜻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있는 2개의 번역기에 돌려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상당히 모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을 보면 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란 용어는 우리말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영어의 표현입니다. 제가 2021학년도 34번 빈칸추론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인들은 명사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고 이것을 명사구로 표시한다. 그와 반면에 동양인들, 특히 우리 아시아계 사람들은 동사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고 문장 또는 절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명사가 3개 나와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discovery를 discovered라는 동사로 바꾸면 명사구를 문장으로 표현하고 이해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명사를 동사로 표현해야 되는 이런 경우 또는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34번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문장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오답률 1위, 즉 가장 어려운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명사를 동사로 그 다음에 명사구를 문장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expression을 어떻게 하면 동사로 표현하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사로 되어 있죠? 이것을 that, which 또는 what을 쓰고 그 다음에 동사로 expresses 하면 동사가 되는데 이때 의미는 어떤 아이디어를 뭐뭐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디자인, 책, 프로그램, 노래, 앱 이런 것들 있죠. 이걸로 표현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다시 설명드린다면 아이디어라는 것은 전화기, 카메라, 컴퓨터, 게임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으겠다는 생각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 사이에는 오랜 기간 동안 특허전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그 분쟁의 이유는 뭔가 디자인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covers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적용된다, 다룹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해석한 이 두 개의 번역기를 보게 되면 실제로 문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사전을 찾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나와 있죠? 법, 계약 등이 적용되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다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자. 자, 여러분 해석이 어떻습니까? 말끔하죠? 자, 이제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표시를 붙여놨는데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나타내 주는가를 추론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32번 문제를 해설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32번의 첫 번째 문장, 이거 topic sentence입니다. 이 문장을 분석할 때 베하겔의 두 번째 법칙을 적용합니다. 앞쪽에는 덜 중요한 거,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뒤쪽에는 중요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즉, choosing similar friends는 이미 알고 있거나 덜 중요한 정보이고 그 can 이하는 새롭고 중요한 정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제시문도 커피라이트가 앞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고 커버 이하에서부터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한 데서 바로 추론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추론이라는 건 제가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뭐를? 커피라이트라는 말을 이미 말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진 게 바로 이와 같은 정보가 덧붙여진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추론을 왜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추론을 하고 즉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반절 풀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추론을 했습니다. 이 앞에 반드시 커피라이트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디자인에서부터 however 앞에까지 어디에도 커피라이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시문은 1, 2, 3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후에 however 이후에 커피라이트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4번이나 5번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시문을 갖다가 추론을 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의 거의 절반 그 이상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서 계속 커피라이트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38번에도 I have still 이하에서 many forms까지 이런 제시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추론했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말했습니다. Mad is wicked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쭉 내려가 봤습니다. 여기 Mad is wicked가 처음 나옵니다. 고로 1번과 2번 속에는 이 제시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3, 4, 5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답의 범위가 압축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추론을 하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시문 이후에 나오는 문장들을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when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문은 여기서 단어도 간단하고 비교적 뜻이 쉽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제가 2020학년도 빈칸 추론 문제들을 봤는데 분사구문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단지 해석만 하겠습니다. draw는 이와 같이 의지하다 이런 등등의 뜻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draw는
비교적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도 나왔죠? 또 여기서 보면 드로우의 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드로우와 on 사이에 이와 같은 부사를 넣어서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분석해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분석하고 그 아래에 있는 구조는 previous design을 수식해주는 관계 대명사 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가 연달아 두 개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한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나온 문제, 수능 관련 문제들을 보면 여기에서도 know 다음에 a가 나오죠. know 다음에 a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또 know 다음에 will come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know 대신에 think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is가 나오죠. 또 여기에서 보면 관계대명사는 that 대신에 who가 나오고 believe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동사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문은 어법에 맞는 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구문이 태어났느냐? 여기에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문장과 B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의 공통점은 previous design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은 관계대명사로 합치기 위해서 B번의 문장을 변형을 시킵니다. 첫 번째 단계는 previous를 앞으로 옮기고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다 놓는 겁니다. that로 전환시키는 거죠. 여기 T라는 것은 여기에서 previous design이 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work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로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이런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과거의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들이 성공적이라고 알고 있던 과거의 디자인들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됐죠. 자, 이와 같이 디자이너들이 과거의 것을 쓰는 것, 사용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바이벌 쫙 나오죠. 여기에도 리바이벌 나오죠. 80년대 이런 리바이벌의 룩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디자이너들은 리바이벌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을 봅니다. 이 M-이라고 긴 줄이 있죠. 이것 뒤에는 여기 보스가 있고 디자인과 도즈가 나옵니다. 이거를 첫 번째로 분석하면 보스 다음에 디자인이 나오고 그와 연결해서 도스가 이것과 대등한 걸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2번의 경우처럼 보스가 디자인스와 도스를 모두 포함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한정사라는 이런 개념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한정사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더는 정관사, 어는 부정관사, 허는 소유격, this는 지시대명사 각각 이 낱말들의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한꺼번에 쓰는 경우 여기 보는 것처럼 the, her, this 하면 모두 다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이것은 이것들을 이제까지 더에서부터 this를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는데 한정사라는 개념으로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낱말들은 바로 뒤에 나오는 북의 책의 범위를 한정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사에는 하나의 한정사만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둘이 나왔다? 고로 틀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정사는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바로 한정사 앞에 나오는 걸, 선, 여기 풀이가 나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한정사는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또 덧붙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정사로서 all, both, 그 다음 배수, 분수, such가 있습니다. 여기 all 더 앞에 나와 있죠. hours 앞에 all이 있죠. both 여기 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her 앞에 나와 있죠. 그 외에 배수가 나오죠. 5배, 2배, 그 다음에 분수가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such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보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정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스는 선한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디자인에 두 개라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두 개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으로 하면 엄지를 이렇게 하고 대신 보스는 디자인스와 도즈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선한정사로 봤을 때 여러분 식으로 하면 엄지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보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도 막상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어떤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여러분 동생이나 후배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공부하십시오. 자, 끝으로 남은 거는 여기엔 M-입니다. 긴 겁니다. 이거는 콤마 역할도 하고 괄호 역할도 하고 콜론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으로 봐서는 이것을 즉이라고 해석했던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그들이 스스로 창조했던 디자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창조했던 것들 둘 다 이제 의미가 명확해졌죠. 자, 이제 번호가 있는 문장들을 봅니다. 1번, 2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재심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커피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문장은 비교적 간단한 문장으로 단어도 쉽습니다. that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대명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은 종종 영감을 촉발시킨다 하고 이렇게 영감을 설명하는 겁니다. 2번 뒤에 나오는 짐은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이것도 이 제시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커피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으로 커피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이 되죠?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고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 여기 나와있죠? can be taken to court 이거 우리가 이제 분석해 봅니다. court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뜰이라는 뜻도 있고 court 그 다음에 법정, 궁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세 개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나온 지문에 보면 basketball court니까 이게 농구장이 되겠죠. 여기는 게임이 나오니까 게임장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글에서 보면 로얄 패밀리 왕가가 나옵니다. 이 왕가의 귀염무드 마쇼라는 사람이 봉사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매니 코트는 뜰이나 또는 법정이 아니고 바로 궁정입니다. 이 코트에다 ly를 붙이면 공손한, 예의 바른 이와 같은 형용사가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은 보통 코트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law를 앞에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장에 대한 의미 이렇게 법원에 제소하다 take to court, go to court도 됩니다. 기소하다라는 거 이런 뜻인데 기소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를 번역하면 이와 같이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고소를 당해서 기소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잘 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 잠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표절하고 저작권 침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죠.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국어에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표절은 뭔가? 표절은 윤리적, 도덕적 개념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침해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만 표절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면 아무리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 이제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단어 표절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기 특히 plagiarize 이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에 또 나올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석을 다 마쳤습니다. 이 뒤에 보면 this가 나오고 for example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copyright가 나오고 여기도 copyright가 나오는데 대부분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2번과 3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copyright를 찾아봤더니 여기 있고 그 뒤에 4번이나 5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4번 이후의 경우는 this가 나오는데 this가 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고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스마트폰이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8번의 경우도 추론을 했고 메디스 위키드가 나오는가 1번, 2번 없었습니다. 근데 2번 뒤의 문장과 3번 뒤의 문장을 분석해 봤더니 이 둘은 since로 연결될 수 있는 거라서 이 두 개는 합쳐 있는 문장이나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4가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죠. 이와 같이 간접쓰기, 특히 문장 삽입에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서로 연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38번에도 나왔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스마트폰 나와있죠. 이 앞부분이 바로 이 제시문이 들어갈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4번에 빈칸에 이걸 넣고 그 뒤를 봅니다. 이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1, 2, 3, 4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해석하는데 너무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하지만 represent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해당하다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명확하게 번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나오는 이 구문 it 대명사일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디어 앞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리키는 대명사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디어와 익스프레션이 같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디어와 the expression은 다르죠.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그래서 it는 대명사, 뭔가를 지시하는 걸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해석할까요? 바로 여기 과거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it, 여기 that가 나오죠. 이게 소위 it의 강조용법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강조의 대상은 여기 있는 the size of the park 말고도 when과 같은 절도 강조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것도 과거 수능 지문에 나온 건데 바로 이때 대 앞에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that 대신에 who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용법에는 또 하나의 who를 쓰는 강조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which의 경우는 없는가? 제가 보는 이코노미스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it, that의 강조용법이 변형된 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the European Parliament는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the European Commission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그런데 여기는 judge는 재판관들, 법관들이죠. 사람이니까 who. 이와 같이 앞에 사물이 나오느냐 또는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that 대신에 which와 who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문장 전체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걸로 마무리를 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나왔습니다. 이 문장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author가 나와 있고 author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for instance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왔다면 제가 더 이상 해설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게 우리는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 저작권은 자유로운 것이고 자동적으로 작가에게 부여된다. 예를 들면 어떤 책의 저자나 프로그래머. 그런데 뜬금없이 unless 이하가 나왔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면 그들이 그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계약해서 넘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문맥을 통해서 내 저작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지. 친구나 또는 뭐 형제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맥을 보면 우리가 좀 배워둘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이 someone else 뒤에 표현되지 않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고용계약, 즉 회사에 들어갈 때 계약하는 거죠. 그 기간 중에 생산한 어떤 것과 관련된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고용주에, 즉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에서 뭔가를 발명해 놓고 생산했는데 저작권이 있는데 그게 회사 사장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용계약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봐둬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특허권을 얻는 것이다 해서 이 뒤에 설명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직장에서 직원들이 발명하고 또 찾아내고 고안한 것들을 과거에는 기업에서 소유를 했지만 이제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나 사회나 이런 데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걸 직무 발명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 쭉 나와 있죠. 직무 발명을 보상해주고 이러는 것까지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이런 직무 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 사례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까지 회사에서 그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종업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종업원이 우선 발명품을 창출하면 이것이 회사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 회사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R&D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당한 보상을 종업원들에게 줌으로써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그런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나중에 여러분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강의였죠? 중요한 점을 정리해보면 the expression을 이와 같이 표현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4번 빈칸 추론할 때 설명한 것처럼 서양인들은 명사 사용하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은 동사로 바꿔야 되고 명사구를 문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명사구를 문장으로 바꾼 그런 예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expression을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that which 또는 what을 넣고 expression을 express라는 동사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는 아이디어와 익스프레션의 차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이런 아이디어, 이거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모두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표현한 이런 스마트폰이 문제가 된다는 점,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카버라는 이 단어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해석해 놓은 두 개의 번역기를 보면 원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할 때 사전을 많이 찾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이와 같이 커버에 대해서 법, 계약 등이 적용되다, 대상으로 하다. 이걸 이 문장에다 대입을 했더니 저작권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라. 자, 여러분 의미가 굉장히 명확하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해석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추론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서 제시문을 추론하는 방법은 제가 32번을 설명할 때 소위 말해서 베아겔의 제2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앞쪽에는 이미 알려진 거, 덜 중요한 거, 그리고 뒤쪽에 새롭고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제시문에 적용하면 커피라이트가 이미 제공된 정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을 추론으로, 즉 이해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 이미 the word, 즉 커피라이트라는 말을 했다. 고로 우리는 커피라이트, 이 제시문이 커피라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뒤에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에는 들어갈 수 없고 여기 커피라이트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4, 5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의 범위를 확실하게
좁혀놨던 겁니다. 네 번째, 이트데트의 강조용법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이트데트 말고도 여기 이텟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에 어느 것이 나오느냐를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이트는 사물일 경우에 which, 여기도 which가 나와 있죠. 사람일 경우에 저지와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who를 쓴다는 것. 그래서 강조용법에는 3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들을, 이런 글들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에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글들입니다. 이런 기초 실력을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에게 9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영어 문제를 독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술들 상당수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계속해서 파트 2, 파트 3로 강의를 하겠지만 바로 파트 1에 지금을 포함한 앞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 이 10개의 강의에 나와 있던 각종 기법 또는 독해 분석 방법이 거기에도 모두 적용된 걸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9강을 들었는데 그 이전까지 또 복습을 하시고 다음에 10강에서 만나볼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 어둡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학에 진학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들의 커다란 미래의 꿈을 키우고자 하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키울까요? 부모님,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를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주더라도 부모님이나 누가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소화 흡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몸의 살과 근육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운동하고 그러면서 흡수한 영양분을 여러분의 근육과 뼈대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단 하나라도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에 발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다음 10번째 강의 때까지 열심히 그리고 우리 꾸준하게 공부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가 읽었던 지문을 큰 소리로 읽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립시다. 여러분 다음 저의 강의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